네, 이번 시간에는 삼과 문법, 형용사로 쓰이는 과거분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로 쓰이는 과거분사 부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기본적인 형용사의 위치 규칙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위치 규칙. 자, 크게 형용사의 위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 명사보다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주로 형용사가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cute 아이유, 귀여운 아이유, 이렇게 형용사 하나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명사가 있고 뒤에서 형용사가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긴 한데 주로 형용사가 되게 길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투부정사가 대표적인 예로 되겠죠. 관계대명사하고 예를 들어서 chair, to sit on.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냐? to sit on, 앉을 의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형용사가 되게 길 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내가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용사가 짧지만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명사가 특이한 명사일 때 해당합니다. 부정대명사의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형용사가 심지어 단어 하나짜리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대명사는 무엇이냐? some, any, no 요런 아이들하고 body, one, thing 요런 아이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somebody, someone, something, anybody, anyone, anything, nobody, no one, nothing, everything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특별한 무언가, special something 아닙니다. something special. 형용사가 하나가 오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세세하게 보면 세 가지가 형용사의 기본 위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번 과에 나오는 분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용사 위치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분사의 위치 관련되어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분사로 원래대로 분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사란 무엇이냐? 분사란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동사의 형태는 크게 ing, 현재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다 떼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ing는 의미가 크게 진행과 능동이 있습니다. 진행, 즉 ing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능동,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과거분사 pp 같은 경우에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뭐 된, 이미 뭐뭐 한, 수동 같은 경우는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될 거는 분사의 위치라고 보면 분사의 위치입니다. 분사의 위치는 4번에 적어줄게요. 분사의 위치. 자, 분사의 위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형용사의 기본 위치와 똑같습니다. 왜? 분사 자체가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형용사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분사의 위치 또한 형용사 위치 규칙과 같습니다. 즉 분사가 한 단어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주게 될 때는 명사 앞에서 뒤로 꾸며주게 되고요. 분사가 길어지게 된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합쳐져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그럼 명사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I heard surprising news.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놀라운이라는 분사가 한 덩어리, 한 단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news라는 명사보다 앞에서 뒤로 꾸며주게 됩니다. 그 밑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cat sleeping under the car. 저 고양이를 봐라. 어떤 고양이냐? 화살표가 좀 잘못되었네요. Sleeping under the car. 저 자동차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라. 그냥 잠자고 있는이 아니라 자동차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이라고 길게 한 덩어리가 되었죠. 길기 때문에 명사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요까지가 기본적으로 분사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는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운 거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ng 현재 분사를 쓸지 pp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보는 겁니다. 즉 분사와 그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계가 능동인지 진행인지, 그 경우는 ing 현재 분사가 되겠고요. 완료인지 수동인지, 그 경우는 pp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형태적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적 특징.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타동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ing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pp 분사가 오게 되면은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크게 예외는 아니지만 다양한 동사의 쓰임에 있어서 꼭 이런 모양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문 해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likes to find seashells buried in the sand.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 찾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조개 껍데기냐? Buried in the sand. 모래 속에서 파묻혀 있는 조개 껍데기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 형용사의 위치 buried in the sand 길게 있기 때문에 명사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buried인가 burying인가를 구분해보라 이겁니다.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파묻는가 파묻혀짐 당하 있는가. 껍데기는 뭐 바닷물에 의해서 파묻혀짐 당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buried, pp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형태적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buried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지금 있나요? in the sand 라는 것은 전치사구에 해당하죠. 명사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 strict law restricting the use of plastic bags. 정부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엄격한 법안이냐? Restricting the use of plastic bag.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로 보겠습니다. 법이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g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형태적 특징으로 봤을 때 요 ing를 쓸 것이냐 pp를 쓸 것이냐 되는 것 뒤에 use of plastic bags 비닐봉지의 사용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ing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거는 플라스틱 백 하면은 비닐봉지입니다. 우리 비닐봉다리 비닐봉지 vinyl이라는 스펠링 잘못 썼네요. vinyl이라는 그 명사가 있긴 한데 요 비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닐봉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주로 섬유라든지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느낌 그런 거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비닐봉지 쓸 때는 플라스틱 백 쓰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분사랑 관련될 때 봐야 될 포인트들이고요. 하나 더 보게 된다면은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만 씁니다. 우리 여기서 ing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pp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주어로 가게 되면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사는 과거분사 형태로 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I like that smiled girl.
나는 저 웃음 당해진 소녀를 좋아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뭐 하는 소녀 smiling. 나는 저기서 웃고 있는 미소 짓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왜 smile 이라는 말은 자동사로 그냥 웃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까지가 분사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분사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 ing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인 진행의 의미, 그리고 능동,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과거분사 pp 같은 경우는 완료, 이미 뭐뭐 한, 수동, 뭐뭐 단,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분사의 위치, 한 단어로 꾸며주게 된다면 명사의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덩어리 지어서 길게 명사를 꾸며준다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거. 세 번째, ing 분사를 써야 되는가 pp 분사를 써야 되는가 구분을 하라. 사실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토익이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의미,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이 분사 행위를 하는지 당하는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파악하라. 두 번째, 형태적 특징,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라.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ing 분사의 가능성이 높고 목적어가 없다, pp 분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른쪽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하시오. Your smile is the only thing making me happy. 너의 미소가 유일한 것이다. 뭐 하는? making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하는. making ing죠.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2번 Bob wanted to help wounded wild animals. 밥은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을 뭐한? wounded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anyone applying for the job should speak English fluently. 자, applying for the job이 한 덩어리로 봐야겠습니다. applying for the job이 뒤에서 앞으로 anyone을 꾸며줍니다. 자, 어떤 누구나, 뭐 하는 누구나냐? applying for the job,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합니다. 어디에 지원하다. 자, 뭐 그 직업에 지원하는 누구나, 이 자리에 지원하는 누구나. 사람은이 아니라 지원하는까지나 해야겠네요. 이 자리에 지원하는 누구나 should speak English fluently.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말해야만 한다. 4번 The exhausted man sat down to rest. 지친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쉬기 위해서. exhaust 하면 원형으로는 소진시키다, 다 써버리다입니다. 그럼 exhausted, 소진된, 다 써버린, 기력이 다한입니다. 자, B입니다. ing를 고를 것이냐, pp를 고를 것이냐 하는 문제네요. Most people invited to the party looked happy. 자,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looked happy.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의미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inviting, 초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인지 invited, 초대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인지 보는 거죠. 사실 의미적으로만 본다면 이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초대하는 사람도 기쁠 수가 있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법적인 부분까지 같이 봅시다. 바로 뒤에 to the party 전치사구가 있네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ing가 아니라 pp가 와야겠네. 그럼 의미도 조금 더 완벽하겠네요. 파티에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2번 Jim has a brother working in a car factory. 짐은 형제가 있습니다. 뭐 하는 형제냐? Working in a car factory.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자, 요 경우에는 왜 ing냐? 기본적으로 work 같은 경우는 일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기본적으로는 과거분사 pp를 쓰지 않는다. 세 번째, slow performance of computer caused by an unstable new software can be easily solved by this file deletion software. 자, 컴퓨터의 느린 움직임, 느린 동작인데 어떤 느린 동작이냐? Caused by an unstable new software. 불안정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야기당한 컴퓨터의 느린 동작은 can be easily solved.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is file deletion software. 이 파일을 지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동작이 다른 행동을 야기하는 것인지 야기당한 컴퓨터의 동작인지 야기당한 컴퓨터의 동작이라고 보는 게 의미에도 더 자연스럽겠네요. 어법적인 형태로 봤을 때도 뒤에 보면은 목적어가 있지 않죠. by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by에 의해서 된 거죠.
명사 목적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를 볼 수 있겠네요. PP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자주 볼 수 있던 눈에 떠있는 구문이 보이네요. 수동태 할 때 B 플러스 PP 그리고 by가 보이죠. 그러면 이것도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약이 당한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4번에 lessons learned the hard way will never be forgotten. learn the hard way가 레슨을 꾸며주게 되는 거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형태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 뒤에 hard way, learn the hard way, the hard way, 어려운 방법, 목적어 아닌가요? 라고 보기 쉽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어야 되는 거. 우리가 방법을 말할 때 뭐 in이라든지 through,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방법으로라는 전치사가 주로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the hard way는 요 덩어리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대체 어떻게 풀으란 건가요? 의미를 보면 되죠. 레슨,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P가 오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학습되는 교훈은 will never be forgotten.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5번 The man looking at me looked similar to my elementary school teacher. 나를 바라보는 저 남자는 looked similar.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구와? To my elementary school teacher.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자, 여기 나오는 ing를 볼 것이냐, pp를 볼 것이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또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뒤에 at me가 하나 아닌가요? 그럼 목적어가 없네. pp 와야 되겠죠. 라고 볼 수 있는데 look at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같이 올 때는 무엇을 보느냐?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me라는 목적어가 있네. 그래서 ing를 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저 남자는 그 뒤에는 본동사 자리가 와야 되네요. 본동사에는 ing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럼 본동사에 쓰인 이 looked는 여기서는 과거분사가 아니라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 밑에 그들은 좋은 식당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잡지를 나에게 보냈다. They sent me a magazine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good restaurant. 정보가 들어있는 containing information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요런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showing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containing 대신에 saying도 가능하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having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giving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밑에 나는 그 쇼핑몰에서 그 배낭이 믿기지 않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았다. I saw the backpack sold at an unbelievable price at the shopping mall. 자, 배낭 입장에서는 팔림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P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지각동사 문장이네요. 오형식의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주어 수로 관계가 해당되죠. 또한 목적보어에 올 수 있는 것은 원형, ing 현재분사, PP 과거분사가 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능동 혹은 진행일 때는 원형이나 ing를 쓰고요.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를 씁니다. 백팩, 가방 입장에서는 팔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p가 쓰였습니다. 3번 그 책에 묘사된 풍경은 그에게 고향을 상기시켰다. The landscape, 풍경은 어떤 풍경이냐? Described in the book. 그 책에 묘사된 수동이죠. 그래서 described가 왔습니다. 그 책에 묘사된 풍경은 그에게 고향을 상기시켰다. 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면 좋은 거는 remind A of B입니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떠올리게 하다. 자, 요까지가 분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분사,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 형태는 크게 두 개, 현재 분사 ing, 요것의 의미는 뭐뭐 하는 중인, 진행, 그리고 뭐뭐 하는 능동이 있고요. 과거분사 pp, 완료의 의미, 이미 뭐뭐 한, 그리고 수동의 의미, 무엇 된, 무엇 당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사의 위치는 형용사의 기본 위치 규칙과 같습니다. 분사가 한 단어
단어로 와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요. 분사가 다른 덩어리와 함께 길어졌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분사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ing 분사를 쓸 것인가 pp 분사를 쓸 것인가 라고 구분을 할 때 크게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인 것과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사 파트였습니다.